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18일 마감 시작합니다. 자, 어저께 미국장이 상승해서 마감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강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시장이 강하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하루 종일 시장은 아래 위로 흔들었던 하루였고요. 똑같이 요근래 똑같이 수급에서 외인과 기관은 현물을 매도했습니다. 선물에서 외인들이 막판에 매수를 좀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모습이 현재 특징이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정도 보려고 합니다. 외인이 선물을 막판에 매수를 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수급상을 한번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번에 원달러 1098원 회복되는지 보라고 했는데 오늘 장중 1100원까지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삼성전자가 오늘도 매도였습니다. 외인 기관도 매도였습니다. 특히 제가 어저께 한국전력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오늘 장중한데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어제는 외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였는데 오늘은 그렇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단 이틀 만에 20% 오르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단한 시장입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수급인데요. 여기서 보신 것처럼 외인하고 기관은 현물에서 매도를 했어요. 선물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요즘 프로그램 매도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선물이 2350억을 샀어요. 제가 얼마 전에 외인들이 5500억 정도 매수해서 다시 2500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약 3500억 정도가 매도가 나오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2000억 오히려 매수를 해서 그저께 매도했던 물량을 다시 걷어들이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오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 라고 본다면 외인이 파란색 선입니다. 파란색 선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다가 사실은 요때 거의 2시 되는 시점부터는 외인의 영향이 거의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외인들이 매수를 하는데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투신의 역할이 컸습니다. 투신이. 자, 기관은 1600억 매도로 되어 있지만 전체로 그렇지만 사실 그 안에 숨어있는 기관이 많아요. 자, 그 중에서 금융투자는 매수했고 기금은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투신하고 기타가 매도를 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기타는 약 4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계속 눌러줬어요. 기타가 한 것이 눌러줬고 투신이 사실은 매수였어요. 400억 정도 매수해서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가가 어떻게 보면 투신은 위쪽으로 가르는 것처럼 매수를 했는데 막판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막판에 던진 게 이게 투신이었죠. 투신 물량이었고 그 투신을 외국인이 받아가면서 외국인의 이 수급이 매수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인은 매수를 했지만 주가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외인들은 주는 물량 받아가는 막판의 모습이었어요. 왜냐? 2시부터는 외인의 영향력이 전혀 시장에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외인은 어제 그제까지는 시장 주도권을 오늘 점심때까지는 있었지만 오후부터는 뭔가 주도권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5천억대의 매수가 다시 진행이 됐어요. 며칠 전에 보여드렸죠. 일자별로 한번 보면 일자별로 보시면 여기 선물에서 외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라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렇죠? 매수라는 모습이 여기 2천억 요게 이제 여기서 나갔다가 다시 여기 2천억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시 5,500억 정도가 된 상황이 됐다. 어쨌든 외인들은 기관 누계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3월 16일부터는 지금 매도 쪽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도를 했고 나가는 과정인데 주가만 위에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매수를 하지만 보통은 매도 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의 방향성 하는 보는 게 상당히 좋겠죠. 근데 오늘 코스피에서 주봉이 십자도지가 나왔어요. 코스피에서 주봉에서 십자도지가 나왔는데 코스피 차트를 잠깐 봐드릴게요. 십자도지가 나왔어요. 양봉 십자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양봉이 나왔고 양봉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7개째 나왔죠. 7개째 나왔는데 6개째까지는 몸통이는 양봉이었고 7개째 이번에서는 십자도지가 나왔어요. 어쩌면 추세 반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모습이 나온다. 왜냐? 옵션에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일단 하방 쪽으로 외국인이 기울어 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오늘은
당일은 상방을 약간 샀지만 하방 쪽을 전체적으로 누적으로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 일봉상으로서도 계속해서 아랫꼬리가 생겼지만 5일선을 타고 횡보하는 모습으로 보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수급적으로 외인들은 현물에서는 계속 매도하고 선물에서만 일시적으로 매수를 하는데, 오늘의 매수는 투신이 던지는 걸 받아주는 역할 외에는 하지 않았다. 이거는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번에 환율 얘기를 한번 했어요. 원달러가 네 번째 5일선 회복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보통 20일선을 관통하는 경우가 많다. 아마 그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3, 4일 전 됐던 것 같습니다. 주가가 빠질 때 보면 5일선이 20일선과 같이 떨어져요.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하는데, 캔들이 5일선을 타는 날이 있어요. 한 번, 여기 두 번, 그 다음에 여기 세 번, 여기 네 번째. 그래서 네 번째에서 떨어지는 21선을 관통하는지를 바라라고 했는데, 오늘 관통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장중한 때 1100원 30전까지 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원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원달러가. 아시겠지만 외인들이 11월 달에 여기서 5일선에 타려고 하다가 11월 달에 시장에 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7조 2천억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원달러 막 빠졌잖아요. 그런데 요 근래 외국인들이 계속 팔면서 나가고 있어요. 그죠? 나가면서 지금 원달러 강세가 되고 있어요. 약세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강세에서 약세로 변하고 있죠. 그러면 일단 21선을 탄 적이 언제냐? 과거로 들어가 보면 9월 달에 한번 21선을 타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죠?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약 3개월간 하락하고 다시 21선 관통 시도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자리는 이 월봉으로 보시면 요 과거 캔들 추세선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추세가 잡혀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자리는 이 고점 연결선에서 바닥을 뒤진 거예요. 다시 1080원을 갈지는 몰라도 깨기가 쉽지 않은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싸움이 많이 되거나 아니면 가파르게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달보다는 다음 달이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한 번 더 싸울지 아니면 바로 올라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대바닥이었을 확률을 열어두게 하는 모습이 원달러에서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주가와 원달러는 반대잖아요. 그렇죠? 원달러가 일단 약세로 간다면 주가도 강세로 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주가도 약세 가능성이 있어요. 며칠 동안 횡보를 했는데 원달러는 저점에서 20원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달러 그러니까 1080원을 찍고요. 12월 7일부터 횡보를 했어요. 주가 한번 가볼까요? 12월 7일이 언제입니까? 12월 7일. 자, 요때부터 주가는 횡보를 할 때 원달러는 어떻게 됐어요? 20원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거죠. 자,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곧 반영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 결국 연말 장세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또 이것이 만약에 추가적 상승이 만약에 가파르게 되는 상황에서 61선인 1120원대까지 만약 20원 정도 더 상승해버리면 1월달 장세가 굉장히 쉽지 않은 장세로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원달러가 시장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알려주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매매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저는 사실 외국인들이 시장의 매수자가 삼성전자였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그 삼성전자의 사랑이 사실은 주가를 업그레이드 엄청 쳤잖아요. 근데 다 나갔어요. 근데 오늘 장 초반에 좀 사는 것 같이 보였는데 결국 막판에 또 팔았어요. 기관도 팔고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일단 시장의 주도주를 계속 눌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거를 카바링한 게 뭐냐? 한국전력이에요. 한국전력 오늘 외국 220만 주 샀어요. 대신에 기관은 팔았죠. 그러니까 어저께 기관이 430만 주 사면서 쌍끌을 땡겼는데 오늘 팔았어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그다음 한국전력하고 약간 교차되는 상황이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한국전력이 막 계속 날아간다 뭐 그런 의미보다는 삼성전자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을
몇 개의 종목을 돌려 세우면서 방어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전력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시세가 좀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어저께 말씀드린 걸 보고 매매하신 분 입장에서는 오늘 상당한 수익이 났을 수도 있겠죠. 장중한테 얼마까지 갔어요? 15%까지 갔었네요. 15%까지 35,550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몰린 거죠. 그만큼 무슨 말이냐? 종목이 갈 만한 종목이 없으니까 올라오는 종목에 쏟아붓는 시장이 자꾸 나타나고 있다. 이런 장이 또 며칠 더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장의 주도주가 일단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물량이 사실은 주가 외국인 물량이었는데 그 물량이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럼 원달러는 강세에서 약세 쪽으로 더 강해지지 않겠냐. 강세부터 약세 쪽으로 더 강해지는 상황. 무슨 말 약세가 더 강해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그 얘기는 시장 대응에 있어서 위험자산이 약간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뭐 어떤 분은 제 시황이 도움이 되고 어떤 분은 도움이 안 되고 그랬을 거예요.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은 하루를 정리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이걸 많이 필요로 하시고 짧게 하신 분일수록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요.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 생각으로 마감 시행을 합니다. 오늘 좀 늦었지만 여러분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 주말입니다. 편히 쉬시고 다음 주에 또 시행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라이브를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이번 주 주말 저녁에 한번 진행해 보려 합니다. 근데 아직 다 준비가 안 됐거든요. 알람 설정하시고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은 아마 제가 시작할 때 연락이 갈 겁니다. 주말에 시간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